반가워요, 여러분. 이번엔 제가 키위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키위를 그리면서 부채붓을 활용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부채붓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부채붓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채붓 말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부채붓에 관련돼서만 편집을 했는데 풀 버전 영상에는 부채붓 말고 평붓 그리고 뭐 다른 물감을 혼색하는 정보라든지 뭐 채색하는 전 과정을 편집을 했으니까요. 혹시 이 짧은 영상이 부족하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풀 버전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붓의 물 조절, 그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키위처럼 둥근 양감을 나타내는 물체들을 그리실 때 가장 어려워하셨는데, 밝은 명암과 어두운 명암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걸 좀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채붓, 펜붓이죠. 펜붓을 가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밝은 부분에 명암을 칠하셨으면 그 밝은 부분의 경계 부분이 마르기 전에 어두운 색의 명암을 진하게, 이때는 물의 양이 많으면 안 돼요. 조금 진하게 칠해주시고 펜붓을 사용하세요.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 부분이 너무 중간 부분이 없잖아요. 중간 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채붓의 끝으로 살살살살 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왕 펜붓을 사용하는 김에 키위의 질감 표시도 같이 한번 표현해 보고 있는데요. 펜붓이 끝이 날카롭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펜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동물의 털이나 이렇게 키위처럼 표면이 거칠거칠해 보이는, 까슬까슬해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칠해주시면 쉽게 질감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펜붓을 사용하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더 해드릴게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리고 상단에 사진을 보시면 붓대가 긴 붓과 붓대가 짧은 붓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 설명드렸던 영상을 위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란 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의 명암을 그리실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남기고, 그리고 1차적으로 밝은 쪽의 명암을 채색을 하죠. 자, 여기에다가 더 어두운 명암을 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도화지에는 물이 조금 많은 상태예요.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걸 보시면 물이 조금 많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색의 물감을 섞으셔서 이제 재벌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문제는 그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만드시는 색의 물 농도 양을 잘 조절을 못 하시면 이런 결과가 생겨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물이 많이 고여 있죠? 지금 붓에 물이 흥건하게 있는 상태예요. 물론 색은 어둡지만 물이 많기 때문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의 물의 양과 그리고 붓에 새로 만든 어두운 물의 양이 추가가 되면서 너무 도화지에 물이 많아지고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똑같이 파란색 구를 하나 그릴게요. 하이라이트를 남겨주고, 그리고 1차적으로 채색을 하고요. 네, 이렇게 약간 좀 더 동그랗게 붓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까랑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붓에 물의 양을 많이 줄이시는 거예요. 어두운 색의 물감의 물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물감의 양이 많아야 돼요. 약간 진하게 나오겠죠. 보시면 이렇게 번져지는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진하기도 상당히 진하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펜붓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중간 톤 명암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은 붓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붓에 펜붓이라 하더라도 펜붓에 물기가 많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펜붓에 지금 칠하고 보니까 물이 많죠? 이렇게 칠하게 되면 아까 첫 번째 파란색 구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색깔만 달라지는 거고, 마른 수건이나 뭐 휴지 같은 데다가, 키친타올 같은 데다가 붓을 조금 이렇게 닦아서 건조하게 하신 다음에 그 경계 부분을 살짝 펴주는 거죠. 붓을 꾹 누르지 마시고 붓 끝으로 가볍게 쓸듯이 이렇게 명암을 부드럽게 쓸듯이 살짝 만들어 주시면 아까보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명도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가 있죠.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물이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경계 부분이 지저분하게 됐잖아요. 여기는 경계 부분이 부드럽고, 붓을 사용하실 때 붓에 물기가 적은 정도, 물기가 없는 정도, 뻑뻑한 정도, 이렇게 물이 많게 흥건하게 사용하시면 위에처럼 이 가장자리 경계가 심해지고요. 그라데이션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경계가 분명해졌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을 서서히 붓으로 풀어줬고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자, 이 색과 제가 조금 더 잘 보이게 진한 색으로 칠해 볼게요. 주황색을 이렇게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물감을 좀 칠하고 있어요. 자, 이 색과 옆에 파란색을 같이 나란하게 칠할 건데요. 파란색이 나란하게 경계에 붙었죠. 경계 부분이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을 잘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붓에 있는 물을 잘 빼셔서 물기를 제거하시고, 그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든지, 가로보다는 세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세로 방향으로 쓱쓱쓱 살짝 옆으로 이동하면서 두세 개의 물감을 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씩 두 가지 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드럽게 경계 부분을 풀어주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물감이 말라가고 있을 때는 하시면 안 돼요. 물감이 말라가고 있을 때는 이 붓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물감을 걷어내겠죠. 그래서
이 펜붓을 이용하는 타이밍도 시간적인 타이밍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수채화는 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수채화에 입문하신 우리 초보님들 첫 번째처럼 칠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붓과 물과 그리고 종이, 이 물감의 양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이 없으시면 당연한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물 조절하고 물감의 양과 도화지에 있는 물의 양을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많이 그려보시면서 서서히 익혀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붓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키위 그리는 풀 버전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또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